요즘 시간이 좀 많아지니까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 생각이 꿈틀꿈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도 정리할 겸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포트폴리오란 뭘까요? 포트폴리오란 작가의 이력서 같은 거예요. 회사에 입사 지원할 때 보통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내잖아요. 이력서는 글로 되어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했던 일들을 그림으로 모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는 클라이언트가 내 포트폴리오를 보았을 때 한눈에 이 작가의 그림 스타일과 실력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이전에는 이런 일들을 해봤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그와 동시에 미래의 결과물에 대한 신뢰감을 주어서 프로젝트 의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하드카피로 많이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웹사이트나 PDF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타블렛을 담아서 보여주고요. 간혹 하드카피로 제본을 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책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학부 들어갔을 때 1학년 1학기 마치고 만든 첫 포트폴리오가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케이크 상자같이 엄청 컸었어요. 사진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그림 하나하나를 폼보드에 마운팅해서 또 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그 마운팅한 것들을 다 넣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일러스트레이션 포트폴리오는 아니고 제가 대학원 졸업하면서 만들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바인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안에 내지도 두께감 있는 필름 같은 거예요. 아마 아카이벌 퀄리티인가 뭐 그런 걸 거예요. 이렇게 폴더째로 넣어서 졸업하고 인터뷰를 보러 다녔었습니다. 바인더는 때에 따라 안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죠. 저는 디자인 졸업이어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포포를 골랐었어야 해서 굉장히 편했었어요.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블러브닷컴에서 이렇게 하드커버 제본으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벌써 10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한 권에 50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드카피 보니까 일러스트 포폴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물씬 듭니다. 올해 안에 한번 그림 모아서 해볼까 싶어요. 이거는 생 노가다에서 만들었어요. 내지는 프린트 맡겨서 잘 나왔고요. 안에 하나하나 페이지 다 접고 구멍 뚫고 커버 만든 거예요. 이때는 실크 스크린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다리미로 누르는 걸로 파우치를 만들었고요. 지금 같으면 이런 유치할만 쓰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오글거리네요.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에이전시들에게 뿌렸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할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PDF 포트폴리오가 있죠. 저는 PDF 포트폴리오는 보낸 적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작년에 독일 펭귄에서 서미션을 받는데 PDF를 받는다고 써 있어서 그 기간 맞추느라 부랴부랴 만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쓸 일이 없어서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냥 보는 것처럼 이렇게 쭉 넣고 싶은 그림들을 넣어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모아주면 됩니다. 위에 타이틀 들어가고 아래쪽엔 후터처럼 이름, 연락처, 뭐 웹사이트 주소나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정도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매 페이지마다 이 정보들을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마음에 드는 한 장만 프린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프린트를 다 해놨는데 흩어졌다든지 하면 이 작업을 한 사람의 정보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막 20장, 30장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봐요. 10장에서 12장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PDF도 좀 업데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온라인 웹사이트가 있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받으려면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는 필수입니다. 간혹 한국 작가님들 중에 웹사이트 없이 그라폴리오나 노트폴리오, 인스타그램으로 대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요.
그런 사이트들도 좋지만 내 이름이나 아티스트 닉네임으로 된 프로페셔널 도메인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가 있다면 뭔가 더 전문적으로 보이겠죠? 에이전시나 출판사 같은 곳에 투고할 때도 가이드가 아예 웹사이트 주소로 보내라고 하는데도 정말 많아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그림을 보고 이 작가님 그림 좋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더 알아보고 싶다고 했을 때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면 이 작가님은 그냥 취미가 아니고 프로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림뿐만 아니라 어바웃 페이지, 나에게 연락하고 싶으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컨택 인포메이션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넣고요. SEO가 잘 된 웹사이트 하나가 열 홍보 사이트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션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일단 내가 주력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야겠죠. 게임, 애니메이션, 동화책, 광고, 에디토리얼, 또 뭐가 있으려나요? 암튼 이렇게 주력하고 싶은 분야를 찾고 그 분야 쪽으로 그림들을 발전시켜 나가거나 갖고 있는 그림에서 추리면 됩니다. 갓 시작하시는 작가님들 경우에 만약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클라이언트 프로젝트가 많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작업을 넣으셔도 절대 괜찮고요. 저 역시도 아직 1년차 밖에 되지 않아서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프로젝트가 많이 없어요. 제 포트폴리오의 상당수는 개인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 하나하나는 다 너무 좋은데 여기서는 순정 만화 스타일로 그렸다가 그 다음 그림에서는 갑자기 벡터로 단순화된 꽃그림을 그렸다가 또 그 다음에는 수채화로 엄청 정교한 식물 그림을 그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림 스타일이 많으면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면 전문점에서 파는 스파게티가 맛이 있을까요? 여기 그림 4가지 전부 다 제가 그린 그림들인데요. 서로 간에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정말 스타일이 아주 다 다르죠. 여지껏 제가 그림을 그려온 시간이 길어서 그 기간 동안 스타일이 계속 변해왔거든요. 다들 하나하나 열심히 그렸지만 그렇다고 이걸 전부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골라야죠. 가장 최근 그림으로 일관된 스타일을 가진 그림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난 이런 장미 그림도 그리고 싶은데 하신다면 따로 웹사이트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포트폴리오에서는 한 가지 스타일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일관적인 그림 스타일로 내가 주력하고 있는 분야의 클라이언트가 나에게 작업 의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각 분야마다 그 안에 어떤 그림이 있어야 하는지는 분야별 리서치를 해보시면 다 나오고요. 저는 어린이 책 아니면 어린이 관련 산업 위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의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책은 텍스트는 간결하고 그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 안에 캐릭터가 나오고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그냥 예쁜 풍경 그림이나 꽃 그림이 아니라 그림 안에 캐릭터가 등장하고 그 캐릭터가 배경이나 다른 캐릭터들과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화이니까 동화를 읽는 타겟층인 어린이 캐릭터가 나와야 해요. 이거는 사실 가타부타 말들이 많은데요. 그리기 싫은 건 넣지 마라, 내가 작업 의뢰를 받고 싶은 그림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추가해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영역이 넓어지면 아무래도 기회의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동물 그림보다는 사람이 들어가는 책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제가 항상 듣는 피드백이에요. 사람이 부족하다고요.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 그림이 많아야 하는데 저는 거의 다 동물 그림이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사람을 그려야 한다면 뭔가 상상력이 거기서 딱 막혀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즘처럼 시간이 많을 때 사람 그림을 조금 더 추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람은 힘드니까 사람과 동물을 적당히 섞어서요.
제 그림들도 이미지가 추가되면 좀 더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올해 외주 작업한 것들도 마무리가 되면 추가하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개인 작업들도 조금 더 넣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만들 때 SEO를 생각하고 만든다면 각각의 그림 이미지를 그냥 언타이틀드나 이미지 1, 이미지 2 아니면 스크린샷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그림 제목에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을 넣어서 구성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Jane Goodall holding a chimp in her arms in the forest by 희겸 김 이런 식으로요. 저도 그냥 img 뭐 이미지 1, 2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심지어 언타이틀드 막 읽고 그랬는데요. SEO 워크숍을 들었었는데 강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어떻게든 검색어에 걸릴 수 있도록 말이죠. 저도 한번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 포트폴리오는 항상 저에게 큰 과제 같습니다. 대학교부터 취업해야 하니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었고 지금은 또 일을 따야 하니까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네요. 만들 당시에는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데 또 1년이 지나고 보니 또 고칠 점들이 막 보여요. 제 그림이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